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요양원도 있고 아까 김 교수님 잠깐 설명하시려다가 제가 말씀을 좀 끊었는데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냥 그거 아닌가라는 싶은데 왜냐하면 다르더라고요. 기능이 비슷하니까요. 네네. 네, 그냥 다 네. 그런 거 아닌가? 요양을 하는 곳처럼 네, 예. 여겨지는데. 근데 이제 예. 이게 제도적으로 네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입원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돈을 받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주머니가 쪼개져 있으니 어떤 예. 문제가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등급 판정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1, 2등급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셔도 돼요. 예. 아니면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 오고 뭐 식사 배달 해드리고 구분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네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 요양병원, 요양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을 두면서 그걸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등급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4등급, 5등급 또는 심지어 내가 아무 등급도 받지 않아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네네. 무너져 있는 거죠. 일종의 장기요양 시스템의 뒷구멍이 뒷문이 건강보험의 요양병원인 셈이고 네. 그것 때문에 요양병원이 병상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요양병원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별도의 재원으로 그것도 하나의 관리체계, 통합된 관리체계 없이 관리하는 나라는 선진국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간병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지금 표를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보면은 간병비 부분을 보면 요양원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네. 요양병원은 하나도 또 지원을 안 해주는 지금 형태라는 건데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요양원에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요양원은 또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등급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까 1, 2등급을 받아야지 갈 수 네.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 상태나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아. 네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돼. 네네. 그러면 집 대신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소위 사회적 입원. 집 대신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요양비는 간병비는 제가 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증도가 높은 분들은 그렇게 간병비를 부담하는데 네네. 그 중증도가 낮은 분들은 아까 제가 요양병원의 병상이 필요 이상의 2배까지 과잉 공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요양병원은 환자를 유치합니다. 네네. 본인 부담 없다. 그냥 정부에서 우리가 받는 돈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드릴 테니 입원하시라. 이렇게 홍보하고 유치를 하는 거죠. 네, 편법 운행하는 요양병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까지 간병비를 급여화해 준다고 하면 재정 지출이 막대하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지금 간병비 때문에 입원을 안 하고 있는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분들까지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정부가 등을 떠미는 꼴이 되는 거고. 급여화가 되니.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급여화의 있다는 이중성이 얘기군요.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9조 원 드는 게 아니고 2조 원만 가지고도 간병이 꼭 필요한 노인분들한테 간병비 급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이 굉장히 그 간병비 급여화 문제 또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 어렵다, 복잡하다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현재 제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해 당사자의 갈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조정해내고 고쳐내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이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급여한다고 하면 요양원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원에 왔던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빠져나가면 이제 요양원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또 그것도 역시 이권 싸움. 이해. 그러니까
지금 돈이 9조 원이 들어간다.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고 네네. 실제로는 1조 원, 2조 원만 있으면 우리가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 시작은 할 수 예,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이해관계, 예를 들면 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네. 문제이고 요새가 되고 있다. 그거를 피하려고 재정 문제를 핑계로 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가 23조가 원이 남아 있어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2조 원을 들여서 1, 2등급 아까 장기 요양 노인들을 등급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할 수 있다. 그럼 10년 동안 급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려고 정리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